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가야 렛츠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나타샤이고, 저는 닉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금융, 그 안에서도 좀 흥미로운 두 플레이어, 아베랑 나가야 토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시작했고, 또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다른지, 특히 아베가 걸어온 길이랑 나가야만의 좀 다른 점, 이걸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우선 아베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게 2017년에는 이름이 이더랜드였죠? 네, 맞아요. 그랬었죠. 그러다가 2018년에 아베로 싹 바꿨는데 그 이름 뜻이 유령이라면서요. 핀란드어로. 네, 맞습니다. 창립자 스타니 쿨레초프의 모국어죠. 투명성, 그리고 탈중앙성. 이걸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유령처럼 보이지 않게 작동하지만 투명하다. 뭐 이런 건가? 그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핵심 비전은 그거였어요. 은행 같은 거 없이 그냥 개인들끼리 P2P로 바로 대출하고 예금하는 시스템. 이걸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자. 신뢰를 코드로 구현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게 목표였습니다. 자, 그럼 그 아베, 기본 스펙을 좀 볼까요? 처음엔 이더리움 기반이었는데 네, ERC20이었죠. 지금은 폴리곤, 아발란체, 이런 여러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는 멀티체인 토큰이 됐어요. 이게 단순히 기술 확장만은 아니죠? 그럼요. 이건 전략이죠. 각기 다른 블록체인 커뮤니티의 사용자나 유동성을 아베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렇군요. 시가총액도 꽤 크던데요. 2025년 8월 기준으로 한 50억 달러, 상해 50위 안에 계속 있고요. 네, 맞습니다. 총 발행량이 1,600만 개로 딱 고정된 것도 특징이고요. 이게 희소성을 주긴 하는데 가격 변동은 정말 대단했죠. 아, 네. 엄청났죠. 2020년에 처음 나왔을 때 한 50달러, 그 근처였는데 2021년에는 600달러를 훌쩍 넘기도 했으니까요. 와, 그 이후에는 시장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최근에 한 100달러에서 350달러 사이, 그 정도에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디파이 자산의 특징이죠, 이런 변동성. 하긴 기본적인 예치나 대출 기능은 이제 디파이판에서는 흔하잖아요. 근데 아베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역시 플래시론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플래시론. 반보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큰 돈을 빌렸다가 그 거래 안에서 바로 갚는다. 와, 이거 진짜 처음 들었을 때 신기했어요. 네, 그 개념 자체가 정말 혁명적이죠. 디파이 세계의 어떤 초능력 같다고 할까요? 초능력이요? 네. 단일 거래 안에서 진짜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레버리지를 그냥 바로 쓸 수 있게 해주니까요. 전통 금융에서는 아예 불가능했던 차익 거래 같은 거. 이런 새로운 전략의 문을 확 열어버린 거죠. 이야, 근데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모든 리스크가 그 찰나의 코드 실행에 다 집중되는 거니까요. 정말 고도의 기술 이해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물론 아베 토큰 가지고 있으면 거버넌스 투표권도 있고요. 프로토콜 운영에 참여할 수 있죠. 아베가 걸어온 길을 보면 2017년 이더랜드로 시작해서 2020년에 이 플래시론으로 확 뜨고 네, 그때 정말 주목 많이 받았죠. 2021년에는 예치된 총 자산 가치, 그 TBL이라고 하죠. 그게 1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제 주요 디파이 대출 플랫폼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요.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는다면서요? 네, 그런 움직임이 확실히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나가야 토큰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나가야. 이게 아베랑은 길이 확연히 달라요. 나가야의 핵심은 바로 실물 자선, RWA라고 하죠. Real World Asset. RWA. 요즘 많이 들리는 단어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금이나 부동산 같은 현실 세계 자산 있잖아요. 이걸 블록체인이랑 연결하려는 시도. 이게 나가야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베는 디지털 자산, 그 안에서 금융혁신, 여기에 집중한다면 나가야는 현실 경제랑 디지털 경제를 이렇게 연결하는 약간 다리 같은 역할을 하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가야는 금 같은 실물 자산을 딱 담보로 잡고 토큰 가치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결제나 보증 시스템 같은 걸 만들려는 거고요. 타겟 사용자도 좀 다르겠네요. 네. 디파이 트레이딩하는 사람들보다는 실생활에서 금융 서비스 필요한 분들,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물 자산이랑 연결해서 변동성은 줄이고 진짜 쓸모 있는 사용 사례를 만들겠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딱 놓고 비교해보면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아베는 디지털 자산끼리 유동성을 만들고 플래시론 같은 혁신적인 금융도구, 이게 강점이고 주로 암호화폐 투자자나 개발자들이 많이 쓰겠고요. 네, 그렇죠. 반면에 나가야는 실물 자산 기반의 안정성,
그리고 현실 경제와의 연결, 이걸 무기로 내세우는 거군요. 변동성에 좀 지쳤거나 아니면 실제 비즈니스에 블록체인을 써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매력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이 블록체인 금융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그 서로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른 가능성이라? 네, 아베는 순수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더 정교하게,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길을 계속 파고드는 거고, 나가야는 블록체인 기술을 현실 세계의 자산들, 이게 사실 좀 복잡하고 느리잖아요. 이걸 연결하려는 도전이죠.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잠재적으로 파급력은 더 클 수도 있는 그런 통합의 과제에 도전하는 셈입니다. 디파이 안에서의 혁신 심화, 그리고 현실 세계와의 단단한 연결 모색, 아베와 나가야 이 둘을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점점 성숙해가면서 금융 시스템 효율성도 높이고 동시에 우리 실생활이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결국 정리하면 아베는 디지털 자산 금융의 최전선 실험실 같은 역할, 나가야는 현실의 가치를 디지털 세계로 가져오는 다리 역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방식은 다르지만 블록체인 금융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거죠. 오늘 아베와 나가야 이야기 쭉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앞으로 블록체인 금융이 아베처럼 디지털 영역 안에서 더 고도화되는 미래, 여기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아니면 나가야처럼 현실 세계와 더 긴밀하게 연결돼서 안정성이나 실용성을 높이는 방향, 여기에 더 큰 기대를 걸게 되시나요? 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